아침마다 공복에 물 한 잔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 드시고 거기에다가 정말 우리의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위해서 매일마다 50억씩, 83억씩 혹은 100억씩 이 프로바이오티스를 섭취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에 놀랍도록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우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굿모닝이라는 게 나의 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실 건지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해도요, 제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먹을 때보다 이 음식의 어떤 영양소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아마도 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알고서 섭취하면은 정말 내 몸이 더 좋아지거나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내 몸에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서 리더님들이 지금 섭취하시는 그 제품들을 먹는다라면은 아마 더욱더 많이 건강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에서 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바로 이 유전자 프로젝트였던 게놈 프로젝트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1900년대 그리고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마 게놈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지도만 우리가 다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고칠 수 없었던 병들이 다 고쳐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놈 프로젝트가 실행이 될 때 사람들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었느냐? 바로 우리의 유전체가 3만 개 이상 정도가 발견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제까지 치료하지 못했던 암과 같은 치매와 같은 이러한 질환들을 고칠 수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2만 개 정도의 유전체만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유전자가 그렇게 사람들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생태계였습니다. 미생물들은요, 우리의 유전체가 2만 개라면은 바로 이거의 100배가량인 200만 개 정도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에 우리가 모르는 신호를 이 2만 개 넘는 개수의 미생물들이 계속 보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미생물들의 환경이,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체들이 올바르게 갖고만 있다라면은 우리는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 염려 없이 잘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그동안에 많은 잘못된 생활 습관, 식습관 때문에요, 나의 미생물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다양성이 없게 단일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과거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의약품이 발달을 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쉽게 고쳐지는 병들이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고쳐지기가 힘든 사례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의 차이였느냐? 바로 내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에 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일례로요, 우리들이 콩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요, 암 치료제로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에꼴이라는 물질이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콩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소화 요소들을 통해서 소화가 되어서 나의 소장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소장과 대장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이것을 먹고 나서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사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에꼴이라는 물질인 거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의약품의 형태로 먹어서 치료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40% 정도의 사람은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동물들도 비타민 C가 동물들은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몸 안에서 비타민 C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외부로 먹는 거잖아요. 이것과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내가 이때까지 유산균 혹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를 할 때 나는 그냥 배변 활동 원활에만 집중을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이 미생물의 생태계가 다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입력하시고 그래서 나의 생태계를 잘만 만들어준다라면은 나의 장내에서는요. 내 건강을 위한 약을 알아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의 제약회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요. 헬스케어에서 가장 큰 빅 게임 체인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 대기업뿐만이 아니죠.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글을 비롯해서 미국 국립보건원, 이렇게 큼직큼직한 곳에서도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께서는요, 정말 훌륭한 뉴트리라이트의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이 개념만 잘 아신다라면요,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 전도사로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제품들을 많이 전달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 하면은 피부 건강에 좋아요, 면역력에 좋아요, 그리고 배변 활동, 그리고 위장 장애 이런 데에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아셨다면 이제는 콜레스테롤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은 음식을 미생물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에 유익이 되는 다른 대사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내 몸에 꼭 맞는 맞춤형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모든 분들이 다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시기 전에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 이거 어느 정도 기간 섭취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리더님들께서도 아마 답변을 주실 텐데요.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평생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내가 지금 100억 마리 정도 먹는 것은요.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그러면 일부인데 이걸 먹어서 나에게 뭐 유익이 되나요? 그런데 이 미량의 유산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내 장내의 전체적인 환경이 변화를 하면서 미생물의 생태계가 다양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내가 섭취를 해주심으로써 도움을 받으시자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에서 굉장히 저명하신 저스틴 소넨부르크 교수님은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수님을 제가 살짝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김치에 굉장히 좋은 유익균들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언급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식에도 일가견이 되어 있는 교수님께서 이 프로바이오티스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언급을 하셨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존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한 기관에서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은 70억을 섭취를 하게 해요. 2주 동안에 한 그룹은 700억을 섭취를 하게끔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분들이 변을 보게 되면 그 대변에 이 유산균이 발견이 된다라면은 지금 아직 장내에 이 정도는 남아 있겠구나를 역추산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주 정도 꾸준히 섭취를 시킨 다음에 이것을 중단하게끔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많이 발견이 될까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대변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생존할 수 있는 기간 역시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70억 정도를 2주 동안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면은 3일에서 6일 정도 생존을 하고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700억 정도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요, 바로 10일에서 2주 정도를 생존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반부터 많이 섭취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장내 미생물의 환경도 적응을 할 기간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의 필요량에 따라서 증량 혹은 감량을 하시면서 계속 나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생물은 이렇게 나의 장내에서 내가 프로바이오티스를 섭취했을 때 계속 그것이 존재를 오랫동안 하기보다는 양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줄어들고 없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균을 찾으셨다면 평생 섭취를 해주심으로써 나의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 계속 다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일 권장량이 뭐 5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이런 제품을 섭취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날? 바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한 날. 첫 번째는요, 바로 식생활 중에서 초가공식품 혹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은 날. 이러한 날은 먹은 후에 평소보다 2배 정도 더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팠어요. 요즘에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20배 정도 가량 환자 수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열에 시달린다라면은 당연히 해열제를 섭취를 하실 거예요. 이랬을 때 나의 장내 미생물들이 함께 줄어들고 다양성마저도 같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 프로바이오티스 제품을 더 잘 챙겨 드시고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요, 의약품을 드시는 분들은요, 매일마다 더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바로 의약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나의 장내에서 미생물들이 여기에 적응을 못하고 좋은 균까지도 함께 사멸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유익균들이 더 많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와 스트레스 요인도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포급을 하게 되면은요, 항생제를 먹은 것과 같은 장내 환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포금을 한 날만큼은요, 평상시에 4배 정도의 유익균들을 섭취를 해주심으로써 빨리 장내 환경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돌봐주시면은 더욱더 좋겠죠. 지우세 대표님의 이제 비결 중에 하나, 빨리 나의 몸을 정상 컨디션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음주 전에 두포를 드시고 음주에 내포와 함께 엔자임 바이오 제품도 함께 섭취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도 포금을 하시면은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날만큼은요, 이 방법을 함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아이들은 초가공식품을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증가감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언급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면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왜 뉴트리라이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왜 좋은 거예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8가지의 기준에 부합을 한다라면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균주의 종류입니다. 균주의 종류가 과거에는요, 락토바실러스 혹은 비피도 박테리움 여기까지 2가지의 이름만 써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먹는 균주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연구를 통해 혹은 특허를 받아서 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는 균주가 어떠한 논문 결과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서 섭취하신다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FU를 꼭 살펴보시자라는 거죠. 이것은요, 바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양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만큼을 보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시자는 거예요. 어떤 제품들은요, 10억, 1억 정도인데 맛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입소문이 난 제품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생활 패턴이 굉장히 안 좋다라면은 이거 이상으로 많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균수 그리고 CFU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균수인지도 보시자는 거죠. 어떠한 제품들은요, 우리 많이 넣었어요 하고 투입 균수를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장 균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섭취하는 제품에 정말 주요한 균주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뭐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균주를 넣긴 넣어요. 근데 그 순서가 맨 마지막 하단에 써 있다라면은 좀 적은 양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균이 정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보장 균수로 언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장 및 보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유산균들은요, 상온에서 생존이 어려워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까지 도달을 할 때까지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춰서 정말 잘 도착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내가 먹고 끝까지 먹을 때까지 정말 그 보장 방법, 그 보관 방법에 맞게끔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가 끝까지 잘 보관할 자신이 있다라면 그러한 것까지도 다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들은요, 다 냉장 보관 없이도 상온에서 생존이 가능한 균주들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언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요, 사실은 맛을 위해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불필요한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대체적으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인스턴트라든지 초가공식품과 같이 그렇게 내가 불필요한 감미료가 들어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배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산균 제품을 선택을 할 때는요, 어떠한 목적을 가졌는지를 꼭 보세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들도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위해서 섭취하는지 혹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부터 탄탄히 채워줘야 되겠어 라고 해서 섭취하는지 아니면 내가 체중 감량 혹은 나의 여성의 건강, 우리 아이의 건강, 면역력 여기에 맞게끔 리더님들께서 선택하셔서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분말 형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약으로 삼키면 그 캡슐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분말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브랜드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이 균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체적인 완제품에 대해서 정말 잘 만들고 연구가 잘 되어 있는 회사인지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신뢰성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유산균이요,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2018년도에요, 어떠한 뉴스가 갑자기 빵빵빵 떠졌느냐?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이 균주가 오히려 항생제의 내성을 전달해주는 인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내가 세균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항생제를 처방을 받겠죠? 그랬는데 이 항생제가 듣질 않아서 이 세균을 없애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하게는 폐혈증까지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항생제의 내성을 전달하는 균은 누구누구인가? 바로 엔테로코커스 패슘과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라는 균주들이 바로 이러한 내성을 전달을 할 수 있는 인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내가 사용하는 균이 항생제의 내성을 전달하는 인자인가 아닌가를 꼭 검사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뉴트리라이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에 있는 균주들은요, 바로 FDA, 그라스, 유럽식품안전처 등등에서 다 검사를 받았고 안전성이 인정을 받은 균주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직구를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카피 제품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 회사의 제품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을 그렇게 해서 신뢰성 없게 정말 알지 못하는 경로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구입을 하는 구입처 경로까지도 확인을 하시고요. 정말 안전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처음에 내가 섭취하는 균주들이 어떠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각각의 균주들이 어떠한 연구 결과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균주들은요, 바로 밸런스 위드인 365에 사용이 되는 5가지의 균주입니다. 다니스코사의 하와유 등급 혹은 호화루 등급이라고 불리는 가장 프리미엄 라인에 있는 균주들 5가지이고요. 이 하와유 등급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딱 2개가 선정이 돼서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연구를 거듭을 해서 이것도 정말 프리미엄급의 너무 좋은 균주야 라고 해서 하와유에 이제 등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8가지 정도의 균주가 다니스코사의 하와유 등급에 올라가 있고요. 그 중에 5가지가 선택이 된 제품이 바로 밸런스 위드인 365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프리미엄 등급의 균주가 2개가 원래는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개가 밸런스 위드인 365의 가장 핵심 균주인 HN019와 NCFM입니다. 그래서 이 균주들을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이 6가지의 균주를 배합을 했더니요, 우리는 어디에 목적에 이제 부합을 하느냐? 바로 면역, 소화 건강, 스트레스, 소화 건강, 여성 건강,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목적이 부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균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HN019, 이 균주는 바로 저희 키즈 유산균 제품에도 들어가 있는 이제 균주이죠. 이 균주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배변이 정장 활동이 원활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위장과 담즙산에도 강하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간다. 그리고 장벽에 부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장벽에 잘 부착을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정장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복통이라든지 부글거림, 이러한 것들을 완화를 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섭취해야 되겠어요 라고 불편감을 겪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도 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고 권해드릴 수 있는 균주가 바로 HN019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량의 HN019를 복용한 피험자는요, 위약군에 비해서 결장 통과 시간이 무려 28시간이 단축이 되었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상부 위장관 증상과 하부 위장관 증상이 모두 좋아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토라든지 설사를 제외하고는 증상이 크게 감소를 하고 좋아졌다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위장관의 건강, 그리고 이 하부 위장관의 건강 모두가 조금 불균형하고 항상 배가 꾸룩꾸룩하고 변비가 있고 이렇게 장에 불편감이 있는 분들은요, 가장 첫 번째로 권해주셨으면 하는 제품이 바로 밸런스 위드인 365 제품입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면역 기능 쪽으로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건강은요, 우리 아이들처럼 감기가 덜 걸리고 이러한 것들보다는 이 저희가 암을 유발을 할 수 있는 돌연
돌연변이 세포를 빨리빨리 잡아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는 NK 세포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HM019는 노년기의 건강,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라티스 BL04 같은 경우는요, 바로 면역 체계를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콜록콜록하는 그리고 독감 증상과 같은 이러한 것들의 위험을 감소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감기에 걸렸을 때 빠르게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봄과 가을에요, 유난히 콧물을 계속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요, 콧물이 나아졌나 하는데 계속 흘러요. 이 바이러스가 바로 라이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단체 생활을 자주 하는 아이들은요, 계속 코에 이 바이러스가 부착이 돼서 100일 동안 계속 주룩주룩 흐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에 강한 것이 바로 BL04입니다. 그래서 5일 동안의 이 라이노 바이러스에 감염을 한 다음에 이러한 BL04를 보충을 했을 때요, 빠르게 이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결과예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혹시 주룩주룩 계속 코감기를 달고 살아요 하는 아이들은요, 꼭 365 제품을 함께 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균주 등 중에서 NCFM도요,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고 부착력이 뛰어난 균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의 항생제 사용 그리고 기침 발열이 적게끔 유도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군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160명 정도는요, 위압군이고요. 160명 정도는 NCFM을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개의 군들을 6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계속한 거예요. 기침을 한 날짜, 발열이 있었던 날짜, 항생제를 사용한 날짜. 그랬더니 이 NCFM을 섭취한 군이 굉장히 현저하게 이러한 것들에 강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러한 날짜 수가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침 감기 안 하게끔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NCFM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보실 균은요, 바로 LPC37입니다. LPC37 같은 경우는 제가 초창기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되었을 때 1억 비율을 많이 드렸었어요. 바로 병원체를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서 공격을 해서 사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균주다. 그래서 병원체에 강한 균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알려져 있는 게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LPC37을 섭취한 그룹이 스트레스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기분까지도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 하나의, 그리고 첫 번째로 선택하는 유산균 제품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이러한 균주들의 논문 결과도 함께 언급을 해주시면서 면역, 그리고 전반적인 장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 생각하셔서 꼭 밸런스 위딘 365를 우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이요, 바로 이뮤니티 제품입니다. 이뮤니티 제품 같은 경우는 8개의 균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4개의 균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균주는요, 바로 락터바실러스 루테리 1071입니다. 이것은 항염증을 같이 함께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감들과 그리고 가려움증들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과민한 반응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면은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렇게 과민 반응이죠. 이렇다라면은 바로 그것을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1071 균주를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모유율의 균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균주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피부염과 관련이 되어 있는 특허도 받고요. 그리고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 LM1017 HEM2001 균주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피부염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됐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사이토카인 발현이 많이 일어나면은요, 오히려 과잉의 면역 활동 때문에 우리가 더 아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래프들을 보면은요, 아토피를 일부러 쥐에게 유발을 시키고요. 이 쥐가 아토피가 얼마나 발현이 되는지, 그리고 피부의 두께가 정말로 두꺼워졌는지 아니면 유지가 됐는지 이것을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아토피와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에서 눈에 띄게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균주 두 가지, 아토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균주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잉의 면역하면은요, 이렇게 아토피, 비염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도 함께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장기라든지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안 좋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활동들도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성을 감소를 시켜서 대사질환이라든지 염증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연구 결과 그리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내가 아는 분이 굉장히 과잉의 면역 활동이 활발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이뮤니티 제품을 함께 섭취를 시키시면 되시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면역 과잉을 줄이니까 면역이 오히려 약해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이 8종의 혼합물을 함께 투여를 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은요, 면역이 정상적으로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잉으로 지나치게 발동을 하지 않게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것을 잡아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요, 함께 처리를 했을 때 면역 활동도 빨리 일어났고, 그리고 염증성의 물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사균체도 함께 이뮤니티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균체라는 것은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NK세포라고 하는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는 역할도 함께 해줬다라는 거예요. NK세포는 암세포도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충분히 면역을 잘 발동을 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한 예로 간증을 드리면은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요, 바로 무엇인가를 먹게 되면은 정말 막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요. 근데 그 음식이 정말 신기하게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의 이분은 과잉적인 발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면역이 너무 과잉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뮤니티 제품을 섭취하고요,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리더님들의 주변에서도 혹시 과잉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많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뮤니티 제품을 꼭 한번 추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보실 균주는요, 바로 저희 슬림핏 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균주입니다. 슬림핏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유산균 제품 중에서도 조금 더 가격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강한 균주 두 개를 정말 확실하게 100억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좋으냐? 바로 이 두 개를 복합물로 섭취를 시켰을 때 체중과 관련이 되어 있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했을 때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 지표들이 다 좋아졌다라는 거죠. 게다가 제지방량이라고 하는
단백질, 근육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도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디킬을 할 때에 유산균 제품을 선택하신다면요. 그때만큼은 여기 목적에 딱 맞는 슬림핏을 꼭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HY7601과 KY1032는 각각 어떠한 기전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로 알아보실 KY1032 같은 경우는요. 바로 체내에서 미생물의 활동 때문에 대사체가 만들어질 때 이 대사체로서 CLA를 내 몸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리더님들 저희 슬림팩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제품 하나는 바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고요. 한 가지 제품은 바로 CLA잖아요. 그 CLA가 내 장내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CLA를 기전을 보시면은요. 빠르게 갖고 있는 체지방을 연소를 시키는 거. 두 번째는 체지방이 더 이상 합성이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체지방, 지방세포의 수명을 단축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세포의 사멸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빨리 노화가 진행돼서 사멸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러한 작용 기전 때문에 실제로 지방세포 형성 억제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HY7601은 아까 처음에 제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 있었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해주다 보니까 지방 전체의 양도 함께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되면은 이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배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떠한 자동차를 타고서 돌아다녀야 되느냐? 바로 VLDL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타고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VLDL은 누가 함께 있느냐? 바로 중성지방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지시는 분들은요, 함께 중성지방도 같이 합성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적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VLDL도 적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중성지방을 더 이상 많이 합성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콜레스테롤을 억제를 하는 유산균이었는데 이것을 섭취를 시켰더니 항비만 기능까지도 함께 가져갔다. 그래서 놀랍게도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요.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훨씬 그 억제 효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아무런 처리도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은 일부러 지방을 형성하게끔 분할을 시킨 겁니다. 그래 놓고는 가운데처럼 두 개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이러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균주 두 가지를 발견을 했다면 함께 섭취해서 시너지를 받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섭취했더니 지방이 실제로 양이 늘어났느냐 적어졌느냐를 확인을 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렙틴 호르몬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보는 게 있거든요. 렙틴 호르몬이 감소했다라는 결과, 그리고 이 유산균을 먹었을 뿐인데요. 지방 합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어떠한 특정 대사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유전자에게까지 신호를 보내고 그 발현이 억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이러한 과정을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내가 바디키를 할 때만큼은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세포에서 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글리세롤을 가지고서 이 지방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포도당과 글리세롤로. 그랬을 때 간세포에서 지방 합성이 억제가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먹어도 내가 오히려 고지방 식이를 해도 안 먹은 것처럼 되는 효과를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은요, 죄송해요. 이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요, 고지방 식이를 하면서 이 두 개의 복합물을 섭취를 했을 때에는
일반 시기를 하는 사람의 장내 환경과 동일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일반 시기를 하면서 이 제품을 먹는다면 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내 장내에 뚱보균이 많다라는 게 느껴지신다라면은 이번 기회에 장내의 활성을 다르게 하셔서 마른 균을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균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각각의 균주를 사용한 제품들의 키셀링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랩을 저희가 실험 이제 검사를 받게 되면은요. 나에게 꼭 맞는 균주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적으로 저희에게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의 그 제품들이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 제품은 바로 밸런스 위드인 365 제품, 그리고 세 번째는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아연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의 면역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사실은 그 NCFM은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장 부착 능력이 뛰어나면서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A14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서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HN001 균주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두 가지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질에 염증을 발생을 하는 나쁜 미생물을 억제하는 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아토피와 관련이 되어 있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 건강 그리고 여성 건강 모두 다 잡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선택하시면 참 좋은 제품이 바로 W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품이 아까 설명드렸던 두 가지의 핵심 균주가 사용이 되어 있는 슬림핏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HN019가 10억 마리 들어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는 비타민 D와 아연도 함께 배합이 되어 있어서 삼중의 면역을 위한 핵심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이들을 위한 스타터 제품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10억 마리 정도가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이 굉장히 안 좋다라면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유산균 제품을 안 먹었던 아이들이라면은 처음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 바로 이 이뮤니티 플러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10억, 10억, 10억 매달마다 섭취를 시켜보시고 아이가 장내에 부글거림, 불편감이 없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밸런스 위드인 365 혹은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50억의 균주를 섭취를 하시면 되시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 위드인 365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핵심 균주의 비중이 90%나 됩니다. 그래서 타 회사들은요. 각각의 균주가 어느 정도 투입, 보장 균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밝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보장 균수가 이거 딱딱딱 정해져서 그것을 밝혀내고 있다라는 거에서 신뢰성을 더욱더 줄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니스코사의 하와이유 등급의 균주를 썼다라는 것도 특장점입니다. 게다가 비피도 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적어지는데요. 이것이 일반 그 SNS 이런 데에서도 많이 홍보가 된 내용처럼 균주 자체의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비싼 균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71억 정도가 들어가 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포장도 다르죠. 바로 사중의 밀폐력을 가진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서 일회용처럼 우리가 갖고 다니기가 너무 편리합니다. 그래서 휴대성이 굉장히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분말이라서 좀 힘들지 않나요? 하는데 제가 일부러 혀 밑에다가 하게 하고 혀 밑에다가 조금씩 부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목에 걸리지 않고 잘 삼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가 지금 이제 4돌도 안 됐는데요. 자기 혼자 먹을 정도로 편리하게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제품이고요. 이눌린을 썼기 때문에 아이들 배변 활동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즐기실 수 있는 제품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눌린 같은 경우는 많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을 부드럽게 하면서 이 직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유산균을 선택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단연 밸런스 위드인 365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아까 이뮤니티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은요, 8종 균주를 사용했고요. 100억 마리의 보장 균수를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모유 유래, 그리고 한국인 영유아 유래, 그리고 김치 유래의 균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맞춤 균주를 사용했다라고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1일 권장량이 8.5m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가 건강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면역을 위해서, 특히 과잉성의 면역을 위해서 섭취를 한다라면은 이뮤니티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즈 같은 경우는 캡슐을 똑 따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밸런스 위드인을 주로 섭취를 했었고요. 저희 남편은 이뮤니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끔 궁금한가요? 봐요. 아빠가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섭취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슬림핏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균주 두 가지에다가 비타민 B군 4개를 배합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빨리빨리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조효소, 대표적인 조효소를 다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을 분해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갖고 있는 열량을 빨리빨리 ATP라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영양소를 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리 식이섬유소, 자일로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모두 프로바이오틱스 라고 해서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요. 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재료를 넣어놨고요. 게지 추출물 같은 경우는 계피 가지 추출물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피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 지방 연소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이 제품에도 배양 건조물, 살균제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조성에 도움이 줄 수 있게끔 이러한 모든 균주들과 성분들이 함께 포뮬레이션이 너무 잘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은 정말 뉴트리라이트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HM 파마의 기술력인 피마스 때문인데요. 우리가 장내의 미생물을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의 미생물이 어떤 종류가 있다. 까지만 검사를 하는 것이 바로 1세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2세대는요, 바로 이 미생물들이 대사체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게 2세대입니다. 이 2세대의 검사 기관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곳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세대는요, 바로 이 1세대와 2세대를 모두 다 검사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서 예측까지 가능한 게 바로 피마스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정도로 세 곳만 갖고 있는 기술력이고요. 그리고 회사가 보유를 해서 제품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HM 파마사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HM 파마사에서 우리와 뉴트리라이트 아메이와 어떤 계약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면은 20년 동안은 아메이에서만 판매를 하겠다는 독점 계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누군가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을 하시려면요.
그 피마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HM 파마인데 여기에서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 경로는 오로지 아메이뿐이다라는 것을 꼭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바로 이 대사체를 우리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균 펩타이드, 바로 면역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우리의 기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미노산들, 바로 우리의 세포의 근간이 되고 호르몬의 근간이 되는 이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들에도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양한 미생물들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사체들의 종류도 우리가 수만 가지로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이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왜냐? 피마스 기술은요, 이 나의 대변을 채취를 해서요, 나의 장내 환경과 똑같이 움직여줘요. 이 기계가. 그러면 내 균들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착각을 해요.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의 몸속의 장에서 살고 있다. 여기에다가 1번부터 6번까지의 제품을 각각 넣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장에서 어떤 제품을 먹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을까를 예상을 해서 그 제품을 추천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내가 이왕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기로 결심했어. 그러면 당연 마이랩부터 검사하시고 섭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단쇄 지방산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대장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식이섬유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이 단쇄 지방산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가 이 식이섬유소의 섭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충분한 식이섬유소를 안 먹게 되면은 나의 장내에서는 단쇄 지방산이라는 게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 단쇄 지방산이 누구의 먹이가 되느냐?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먹이가 돼요. 그러면 이거예요. 만약에 단쇄지방산이라는 먹이가 안 들어오게 되면 이 미생물들은 어디를 뜯어먹게 되느냐? 바로 장벽을 뜯어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장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도 중요하고요.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우리의 장벽을 매끈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쇄지방산이 잘 없다라면은 많은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데 면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해균들도 너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유익균들의 먹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에 구멍이 뚫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장세포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고리를 우리는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은 해 벌어지게 되면서 여기 사이로 커다란 분자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내독소라고 하는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나쁜 독소 물질들, 그리고 내가 먹은 단백질 식품이 아미노산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항원이 되면서 나의 몸에 과잉 면역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단하게 타이트 정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한 식이섬유소, 다양한 미생물 섭취해 주시고요. 타이트 정션을 빨리 복구하는 데 알려져 있는 미네랄이 바로 아연입니다. 그래서 아연도 그래서 충분히 함께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 자고 왜 1번까지 나왔어? 6번은요. 바로 균주들이 이렇게 다르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나에게 맞춤형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 난 2번하고 3번 먹고 싶은데 이렇다라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장에 가장 필요한 균주들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검사 받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제품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희 제품을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자 하신다라면은 오늘 전달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시고 전달해 주시면은 더욱더 많은 신뢰성과 그리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마이크로바이옴도 먹고요. 그리고 다른 5가지 제품 중에 하나도 먹고자 해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바로
시간을 건너뛰고서 섭취를 해주시면 되세요. 왜냐, 이 균주와 이 균주가 같이 섭취했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 제품을 섭취를 하셨다면 저녁에는 바로 내가 선택한 목적에 부합하는 균주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아시죠? 프로모션 진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일의 프로그램 저희 3개 구입하시면은요, 한 개를 더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저희 지우샘 대표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피마스 기술력으로 이 검사, 그러니까 유산균 제품을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요, 검사만 하는 곳도 있대요. 근데 그러한 곳들은요, 병원에서 하면은 7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2만 원이지만 지금 저희 프로모션 하잖아요. 3개 구입하시면 하나를 더 하실 수 있는 이것을 하시면은 한 분당 16만 원에 이렇게 좋은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가정이 모두 다 이 구성으로 한번 검사 받으시고 모든 분들의 건강이 올해 더 빛나고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들은 마쳤고요. 우리 리더님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의응답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송영란 리더님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먹다가 4번 먹는데 2번이 좀 남으셨대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리더님들 뭐 드셔도 이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두 개를 같이 섭취했을 때 이 균주들끼리의 뭔가 긴밀한 다른 작용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섭취하시면은요, 두 개의 효과를 다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유산균 이번 먹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변비가 생겼어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적응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 특이적으로 설사를 하신다든지 변비가 생기셨다라든지 위장장애가 좀 발생을 하셨다라면은 초반에는 적은 양으로 이제 감소를 하셨다가 차츰차츰 늘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엔자임 바이옴이든 유익균이든 다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할 때는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의 섭취도 정말 잘 해주시면은요,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한규 리더님께서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식이섬유소든 저희 엔자임 바이옴이든 저희 유산균 제품이든 뭐든지 섭취를 하실 때는요, 꼭 물을 충분히 섭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침, 저녁 시간차 두고 먹는 것들처럼 일반 유산균들도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것도 이제 시간차를 두고서 따로따로 섭취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만약에 365를 섭취를 하신다, 그리고 이뮤니티를 섭취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저는 아침에는 365, 저녁에는 이뮤니티를 섭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 이뮤니티 같은 경우는 면역 반응을 좀 과잉으로 안 나타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의 면역 반응이 과잉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새벽 4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녁에 이뮤니티를 섭취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5개월 아기는 무얼 먹이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5개월부터 섭취를 시키신다라고 하면은요, 저희 그 어린이용 제품을 섭취를 하시는데, 이것도 섭취를 하실 때 처음부터 10억을 섭취를 다 시키지 마시고요. 처음에 굉장히 적은 양, 저희가 그냥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나무젓가락에 콕 찍어서 타는 정도 그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아이가 괜찮다 하면은 점점점 정상적으로 10억 정도를 섭취하는 양으로 변화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중에 비엔알신과 슬림핏은 어떻게 비교해 드리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비엔알신의 제품에 이제 그 균주와 그다음에 조성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부원료들을 이제 지금 이제 확인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브랜드력과 그리고 이 균주를
비율을 똑같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같은 균주를 쓰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타민 B군이라든지 이러한 계피 가지 추출물이라든지 이런 다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좀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엔나신도 한번 연구를 해볼 만 하겠네요. 식사 후 바로 설사를 하는 증상이 한 달째 지속이 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다라면은요, 이분 역시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양이 초반에 50억이라서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도 양을 조금 감소를 시켜서 적은 기간을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사가 될 때도 물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네, 설사를 한다라는 거는요, 어쨌든 내 몸에서 지금 이 물이 많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분 보충을 조금 해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설사를 하실 때는요, 저는 이제 저희 전해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옛날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 체리, 네, 아세로라 체리 가루 그런, 네, 그 제품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도와주세요. 네, 그런 이제 제품들 같이 이제 섞어서 이제 설사하실 때 같이 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의 이뮤니티 제품 안에 있는 아연이 또 설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뮤니티 제품이 있다라면은 이뮤니티 제품도 함께 섭취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섭취를 중단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 역시도 이제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균주의 수가 지금 너무 많아져서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 역시도 4분의 1포로 시작을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형이기 때문에 이분께는 정말 분명히 좋은 균주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양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그러한 분들. 모야모야 병처럼 특이 질환에도 마이랩이 좋을까요? 이렇게 특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 희소성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무래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이러한 식생활이 달라지는 게 동일한 쌍둥이일 경우에도 이게 영향을 줘서 유전적으로는 동일하게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건강상의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이랬을 때 많은 영향을 준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이러한 건강상에 내가 이런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이 되신다라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생활 습관을 좋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장내 환경도 좋게 하셔서 내 유전체보다 더 많은 양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미생물의 환경도 좋게 하시는 게 전체 건강을 다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압세수술균이 있으신 분, 이것은 제가 사진 찍어서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세수술균, 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함께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 이런 경우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다른 업체 유산균을 먹었을 때는 변을 잘 봤는데 저희 제품을 섭취하고서 변비가 좀 심해져서 관장까지 하고 그랬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이제 마이랩을 드셨을까요? 어땠을까요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균주가 다르게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변비라는 것 자체가 위장 장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바이오티스를 먹고서 처음에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양을 좀 줄이시고 물을 많이 섭취하심으로써 조금 도움을 받으시고요. 마이랩 제품을 먹어서가 아니라 다른 저희 기본 플랫폼 제품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러셨다라면은 제품 자체를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화이버 파우더 제품과 함께 물과 함께 많이 섭취를 시켜주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바이오틱스 자체에 뭔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장내 미생물과 저희 균주가 만나서 초창기에 발생을 시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적은 양부터 시작하셔서 하고, 그리고 증량을 하는 과정에서 변비와 같이 불편감이 있으시다라면은 이럴 때는 이제 저희 화이버 파우더와 같은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섭취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기 유산균이 너무 달다. 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프락톨리고당과 함께, 죄송해요. 그 저희 이눌린과 함께 섭취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감미료라고 보시기보다는, 네, 그러한 저희 프리바이오틱스 때문에 오는 단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균을 먹어서 설사를 하는 것도 장이 안 좋은 거죠. 네, 오히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내가 먹었는데 설사를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장내의 어떤 환경 중에서 유해균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똑같은 양으로 계속 나는 그래도 이거 이겨내겠어 하시면 계속 그 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양으로 시작하셔서 증량을 하시는 것도 답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결과 3번을 먹으셨는데 배가 너무 아프고, 아, 네. 이렇게 유산균 제품을 섭취했는데, 네, 지금 모든 답변들이 다 제가 약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런 약간 불편감이 느껴지신다면은 양을 줄이셨다가 차츰차츰 늘리시는 방법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음, 음. 네, 아마 재검을 이제 추천을 하셨더니 22만 원의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셔서 나는 이 균주로 계속 먹어도 될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하신 부분이실 것 같아요. 마이랩 검사하신 다음에 추천 제품을 드시고 재검을 안 하시고 계속 똑같은 번호로 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약간 리더님들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뭐냐,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이제 사례들을 조금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한 번 더 받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섭취를 시키시도록 이제 권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워요 하시면은 밸런스 위드인 365로 변경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분이 이제 그러시다라면은 그런 간증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검사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장내 환경은 계속 변화를 하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9개월 이상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진다. 네. 그래서 보통 지우스 대표님이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한 번씩 받으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오셋 대표님께서 그 굿모닝에 유산균을 같이 30초 이상 두었다가 먹으면 유산균이 3, 4배 더 작용을 잘한다고 하셨어요. 굿모닝 준비할 때, 네, 넣고 같이 믹서로 갈아서 먹는데 믹서로 갈 때 유산균 같이 넣고 갈아도 될까요? 왠지 유산균이 죽을 수도.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뭐 정말로 그 칼날 때문에 유산균이 죽거나 막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유산균은 굉장히 좀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마지막에 다 간 다음에 마지막에 넣으셔서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데 그때 조금 남겨놨다가 섭취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그 유산균을 30초 이상 두었다가 섭취를 하시면은 더 이제 효과가 좋다라는 그게 그 단백질이 약간의 배지와 같은 이제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유산균이 그냥 위산에 바로 노출이 되는 것보다는 한번 코팅이 돼서 들어갔을 때 더 이제 효과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먼저 가신 다음에 30초 있다가 넣어서 30초 정도 이제 같이 섞으셔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돌 된 아이가 유산균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두 포씩, 세 포씩 막막막.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설사를 하거나 변비와 같이 아까 특이사항만 없다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파이토믹스 아까 파이토믹스였어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파이토믹스 중에서 오렌지가 그 전해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음료로 저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혹시 설사를 하신다라면은 그 오렌지 맛을 섭취를 해주심으로써 리더님들께서 전해질도 함께 수분과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기존에 드시던 것과 같은 번호 추천 유산균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검을 하셨을 때 좋았던 것은 이런 것일 거예요. 예전보다 그 오각형의 크기가 커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을 받으시고 또 1년 동안 꾸준히 섭취하시고 또 검사를 하시면 아마 그때쯤엔 또 번호가 바뀌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장내 환경이 좋으시면은 6번이 많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365를, 네, 맞아요. 물 섭취가 내 장의 환경에 비해서 좀 적으신 경우에도 변비가 많이 나타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좋은 물, 저희 이스프링 물과 함께 계속적으로 섭취를 해주시고요. 이것과 함께 저는 화이버 파우더도 참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버 파우더도 같이 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나 내년쯤에 마그네슘 제품도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마그네슘의 도움, 그리고 저희 화이버 파우더의 도움 같이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대신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적응 기간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건강기능식품은 2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장내 환경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기간이기 때문에 길게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루 수술하시고 장루 주머니를 차고 계시는 분에게도 밸런스 위드인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장에 이제 이게 절제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도 저희가 뭐 소장이라든지 다른 장내의 환경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밸런스 위드인 섭취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소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하시고 이러하신 분들은 365 제품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먹었는데 피부가 아토피 정상 피부가 가려워서 지금은 못 먹고 365를 먹고 있는데 변비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아토피 있는 분이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일주일 섭취하고서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이러한 경우도 일시적으로 장 환경이 바뀌면서 오히려 이제 그러한 면역 반응들이 조금 조절이 밸런스가 지금 안 맞아서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들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좀 줄여 주셨다가 적응시키시고서 점점점 증량을 하시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소비자님이시라면은 저의 이러한 답변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신뢰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괜찮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면은 약간 설득하시기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하실 때에는 잠깐 휴약 기간을 두셨다가 점점점 증량을 하시도록 이렇게 설명을 조금 우회적으로 해주시면은 그래도 믿고 따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겉몬 임시 유산균을 섞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예, 캡슐을 터트려서 섞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관 때문에 캡슐을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캡슐을 터트리셔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엔자임 바이오임에 또 유산균이 오이구, 이렇게 저희 정희 리더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 그리고 글루텐 분해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도 의아했던 게 저희가 밥을 먹고 체하진 않잖아요. 그쵸? 뭐 계란이라든지 고기를 닭고기 같은 거 먹고서 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이제 시중의 여타 제품들은 보통이 다 저희
그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더 많이 강화가 돼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체한다라고 하면은 글루텐을 많이 먹어서 파스타 같은 거 잘못 먹어서 아니면은 단백질 이제 식품들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특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엔자임 바이옴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를 하는 효소가 정말 강력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여기에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산균 공복에 먹는 게 좋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유산균을 공복에 섭취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안 된다라면은 뭐 식전, 식중, 식후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네, 물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유산균 제품 섭취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를 이한규 리더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아토피 있는 분이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일주일 동안 섭취하시고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이뮤니티에 들어가 있는 8가지 균주가 이러한 과잉 면역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한규 리더님이 이거는 간증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취를 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혹시나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저희가 본사적으로 답변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이뮤니티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랩 검사한 다음에 1년 이상 먹고 너무 좋아지셨대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재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더 다양화를 위해서. 그래서 다양성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계속적으로 재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바뀌신 분, 조애나 리더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검사했을 때 똑같았다가 세 번째 검사했을 때는 또 바뀌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 환경은요, 내가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어떤 제품을 먹었는데, 그 다음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섭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 걸렸을 때 유산균 바로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노로바이러스가 걸리셨을 때 아마 설사 때문에 내가 균을 좋은 걸 먹어도 다 쭉쭉 나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설사를 빨리 먹게 하는데도 아연이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민한 반응을 있었을 때는 이뮤니티가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뮤니티와 같은 장염 이러한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섭취해 주시고요.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장벽에 부착이 된 다음에 일으키는 증상들이잖아요. 이랬을 때 좋은 유산균들, 프로바이오티스를 섭취해 주시면은 그것들을 떼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변비와 관련된 것들은 다들 이 물을 같이 섭취하시라는 답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정말 충분히 많이 섭취해 주시고요. 양이 조금 지금 나에게 과잉하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조금 줄이시고 화이버 파우더라든지 이러한 식이섬유소의 도움도 같이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를 하는데 아까 이제 구토 이러한 것들에도 유산균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 토를 하는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체를 해서 그러니까 소화가 조금 안 돼서 그렇다면 엔자임 바이옴을 섭취를 해주시면서 저희 비타민 B군 섭취하셔서 빨리빨리 소화가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장염 증상으로 토를 하신다라면 당연히 유익균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어떠한 이제 상황에서 토를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러한 것들을 빨리 줄여 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을 너무 많이 나서 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해열을 위해서 저희 아세로라 체리 이제 비타민 C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유산균까지 같이 섭취해 주시면은 위와 그리고 장과 모든 것들이 다 편해지기 때문에 좋아지실 수가 있겠죠. 맞아요. 저희 이제 이러한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게 장내축이라고 해서 뇌에까지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 좋아지셨다고 정말 좋은 결과 있으셔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도 우리 건강, 뇌 건강에 도움을 주니까요. 이것도 많이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경수 리더님은 정말 많이 확확 장 환경이 바뀌셨나 봐요. 지금 6번, 3번, 5번, 1번까지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뮤니티를 섭취를 했을 때 복부가 불편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50억을 드시다가 100억으로 갑자기 늘리셔서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캡슐 까셔서 반은 남기시고 반 섭취하시고 이런 방법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부 불편감 같은 경우는 이뮤니티 제품보다는 365 제품이 더 낫고요. 그리고 설사와 같은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뮤니티 제품이 더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속쓰림도 하나의 그러한 이제 과민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산균의 균주가 나에게 안 맞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그렇기 때문에 섭취량보다 좀 적게 줄여서 섭취해 주시면 됐고요. 그리고 보통 속쓰림 같은 것들은 저희 파이토프로틴과 함께 섭취하시면 그래도 많이 이제 완화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기약을 3개월가량 드시고 2주 지난 시점인데, 네, 3개월? 네,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에도 미생물 결과에 문제 없으실까요? 아, 다른 미팅할 시간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감기약을 3개월 드셨는데, 이게 항생제를 섭취를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약 섭취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이제 지난 후에 검사를 하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3개월 동안 계속 드셨다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한 주 정도 더 늘리셨다가 다음 주 중에 하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장 투석하시는 경우에도 네, 마이랩 유산균 섭취하면 좋을까요? 네,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칼륨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렇게 신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산균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으시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투석을 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소화가 덜 되고 흡수가 되는 단백질이 정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조금 더 잘 키워주셔서 충분히 단백질이 잘 소화가 되고 장벽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 투석하시는 분도 365 서푼 섭취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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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희 리더님들 지금, 너무나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네. 시간 너무 좋은 강의에 질문들이 많으신데 다음 시간에 또 질의응답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수고해주신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리더님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